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첫 번째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요,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석했는데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불사할 만큼 아주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는데요.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사전 보고가 있었냐, 결재 여부,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타당하냐, 또 지휘부가 또 수사 축소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의혹을 놓고 진술이 걸렸는데, 검찰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어떻게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이 검찰 출신이니까 어떤 의사결정 과정, 또 국감까지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김 변호사님은 일반인들보다 또 우리 청취자분보다 상당히 좀 뭔가 훤히 좀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네. 자, 우선은 윤석열 여주지청장, 며칠 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에서 배제됐는데, 또 여주지청장이 어떻게 수사팀을 맡게 됐는지, 여주면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 예, 또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책임자인데, 예. 중앙지검장과 또 이렇게 팀장을 맡은 여주지청장, 이런 역할, 수사팀 구성, 통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통은 특별수사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일을 총괄 책임 맡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통 임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적인 일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의 수사 담당자하고 실제 지휘부 라인하고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가령 무슨 지방에서 중대한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에서 수사팀장을 검찰 부장검사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수사본부장들은 가령 대검에서 맡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수사팀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특별히 이상할 건 전혀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을 맡게 된 것은 예. 임명권자가 이제 검찰총장이죠? 예. 누가 임명한 거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보통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본부장으로 검사장급을 보통 임명을 하고요. 네. 이제 그다음 본부장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예. 또 검찰 집행부라든가 지휘부의 의견이 수사팀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게 반영되는 것도 줄곧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전 최동호 검찰총장 당시에 임명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윤 지청장,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 특수통으로 최동호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흔히 특수통이다 하면은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많이 맡아온 경우를 특수통 검사라고 합니까? 보통 시국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공안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 말고 가령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비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재벌에 관한 어떤 범죄라든가 이렇게 이 사회를 굉장히 뒤흔들 만한 어떤 중대한 사건들이 났을 때 그런 사건들을 보통 수사하고 또는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어떤 풍문이나 이런 게 진정이라든가 어떤 범죄 단서들을 포착했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걸 우리가 보통 특수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이번 사건의 이제 가장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전 보고 또 결재와 관련해서 윤 지청장이 직접 구두 보고를 제대로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또 조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식 보고 체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셨는데 검찰의 보고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고 체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그 업무상에 꼭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뭐 구두로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특히 급할 때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전격적으로 뭐 체포를 해야 됐다든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수사의 기밀성도 요구되고 신속성도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수사의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보통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식으로 어떤 서면으로 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뭐 서면이냐 아니냐 뭐 정식 보고냐 아니냐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보고가 이루어진 건 분명한 사실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결재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만 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예, 보고하는 데 있어서 서면이냐 구두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장소는 보고하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집이냐 사무실이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급할 때는. 통상적으로 전화를 특수부검사들이 수사하다가 뭐 전화상으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근무 시간 중에는 급할 때는 그냥 위에 올라가서 지휘 라인에다가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걸 고집하는 건 좀 넌센스죠. 네. 그러니까 장소, 뭐 전화, 유선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좀 불투명하다는 거죠? 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보고는 분명히 했는데 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 같고요. 그런 언론 보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보고는 분명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어떤 국정원을 체포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공소장 명령을 하겠다 이런 것을 검사장이 이렇게 결재를 해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내부적인 일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대외적으로 무슨 법률적 효력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윗선에 보고는 한 것 같다라고 이제 결재는 해줬는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안 한 듯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어떤 그 팀장이 뭐 권한 행사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러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지휘 라인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여부는 별개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외적으로는 검사가 우리 법률상에서는 단독 관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헌법이나 법률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지청장이 만약에 그쪽 검사장의 어떤 결재를 안 받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수사 행위입니다. 그게 불법 수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법률적으로는 검사를 뭐 준사법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와 똑같이 헌법이나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예. 법률적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법 23조인가요?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죠? 예. 이것과는 법적 저촉, 뭐 그런 위반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기관끼리 서로 상호 존중해라라는 뜻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완전 구시대적인 규정입니다. 가령 수사를 하는데 수사할 때 미리 알려주고 언제 체포할 때 미리 알려주면 수사가 신속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건 기밀성이거든요. 비밀을 유지하는 거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수사 생명인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전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지금 다른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국정원 규정이 유일한 규정인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국정원에 대한 일종의 특혜 조항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검사가 단독 관청, 준사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랩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뭐 종종 있습니까?
네,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부적인 규정에 불과한 거고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일단 검사가 만약 기소를 해버리면 그 기소는 적법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법원은 네.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절차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징계받거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예. 그쪽 그 지청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런 행정적인 그런 어떤 징계나 이런 건 받을 각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팀장이 바뀌는 이런 일은 흔합니까? 아니면 이례적입니까? 아이고, 거의 없는 일이죠. 거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배제를 시키고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좀 어렵죠. 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뭐 이번 사건 이전부터도 검찰개혁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예. 윤석열 팀장 건으로 해서 더 검찰개혁 이야기가 더 불거지고 있는데 예.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 지금 현재 사태가 검사들 보고 해쳐모여하고 일렬동대로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라든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지휘부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 편가르기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검검 갈등처럼 느껴지는데 네.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검 갈등. 예. 자, 해쳐 모여.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정치권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 좌판, 우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하는 건 굉장히 칭송받고 그건 존중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러는 그것은 정권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검찰로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본연의 모습과 원칙으로 돌아와야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거든요. 어느 누구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현 정권의 대표자도 아니고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갈등으로 번지고요. 자, 검찰총장이 공석일에서 이번 검검 갈등 보면은 검찰총장 서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은 문득 드는데, 네. 차기 검찰총장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저는 정말 그건 법과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숱한 지적과 그리고 부패한 검찰이라는 지적들, 사건들 수없이 터졌거든요. 예. 저는 정말 청렴 강직하고 정말 어느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정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Yes or No 코너는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검찰 독립 지켜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학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청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검찰 독립 지켜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예비죠. yes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네, 오늘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는요. 인터뷰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 교체 문제를 다루겠는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를 비롯해서 여당 위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가 전해받아서 오늘은 민주당 의견만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 교체를 두고 국정감사장이 뜨거웠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여당 입장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민주당 의견만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시죠? 예. 네. 감사 중입니다. 그래도 전 국민 또 여론,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다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그리고 이 놀랄 만한 엄청난 바람들이 쏟아 나와서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네,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또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당사자들 두 분, 윤석열 여주지청장 그리고 또 중앙지검장 두 분이 다 출석해서 아주 공방이 뜨거웠죠, 오늘이요? 예. 첨예하게 양쪽 견해가 달라서 똑같이 법조인이고 선후배 사이에 의견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까?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것이 이 국가정보원 저 심리 단원들 직원들을 압수수색 체포할 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네,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윤 지청장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영건 지검장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검장께서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 내거든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사를 끌고 나가기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이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받게 됐고 이들에게 조사를 한 뒤에 국정원 지원 체포들을 수사하고 나서 압수물 돌려주라, 석방해라 해서 결국에는 석방하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는 대가로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는 조건을 했다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압박을 느꼈으면 그런 진술을 할까 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은 뭐라고 주장하면서 반박했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 위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청장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첨예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인사조치니까 윤석열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거죠. 여기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내부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이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결정은 부장검사의 전결이고 주요 사건인 경우는 차장검사의 전결이거든요. 윤 팀장은 수사팀장이기 때문에 지금 차장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검사장한테 보고를 하는 건 맞지만 이 자체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해서 그 법적으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사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저희가 아직 입장을 못 들어봤습니다만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 새누리당 입장은 그 조 지검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만일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고장난 신호등이 있다고 봅시다. 빨간불. 네. 빨간불 계속 켜놓고 건너가지 말라고 하면 그게 고장난 것이 분명한데 그게 파란불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서 있더라 하는 논리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청취자분 가운데 언뜻 느끼시는 분들은 선진국에서는 빨간불에도 가지 말려면 계속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듯해요. 그게 명백히 고장난 것이 분명해서 바꾸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하루도 이틀이든 3일이든 열일이 있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인사조치를 두고 제2의 찍어내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구속영장 처음을 청구하려고 하고 공직법선거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위압이 있었다 하는 것이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이 공직선거법을 의율하는 문제로 수사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명하고 피드백하는데 2주 이상 걸렸다고 오늘 윤석열 팀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계속하려면 사표라고 해라 하는 얘기를 내가 사표를 낸 후에 하라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체포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수틈을 비워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어요. 저는 이게 스스로 사퇴했다고 보지 않고 위압에 의해 사퇴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사도 수사팀에도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최 총장의 사퇴와 이번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인사조치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최 총장이 사퇴한 것은 제1의 찍어내기.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팀장을 팀장에서 배제시킨 것은 제2의 찍어내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최동훈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찍어내기다가 아니라 스스로 사퇴했다. 여러 가지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도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진실이 밝혀야 하고 그 사생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지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실은 여론을 조작하고 밀어붙여서 사실은 더 쓸 자리가 없어서 스스로 물러나기밖에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1의 찍어내기 검찰총장이었던 최동호 검찰총장, 제2의 찍어내기 윤석열 여주지청장. 그러면 찍어낸 주체는 바깥이면 외압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검찰 내부보다는
뭐 유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윤석열 팀장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무장관의 위압이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국정원 소속 지원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원장 당도 이해 당사로서 위압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위에 이 국정원과 뭐 법무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청와대도 저희는 개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압들이 행사되지 않아야 검사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는데 이 젊은 검사들이 이렇게 한두씩 자기감을 갖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저는 크게 듭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 언급해 주셨는데 외압의 배구가 어디라는 뜻인가요? 뭐 저는 궁극적으로는 뭐 제가 거기에도 확정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사의 결과적인 최종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의견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장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저희가 검찰 출신의 이제 변호사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국정원장 체포와 관련한 그 편행법이 사실상 특혜다. 또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뭐 저도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저도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그 국정원 직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사실 예전에 검찰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을 넘기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도 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개정 작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팀장이 수사팀에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검찰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팀장이 그 여러 가지 위압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진실 부분을 접해왔고 또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소유지도 담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하는 팀장이 잘려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라 하는 건 힘들고요. 또 팀장이 잘려가고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는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이 실질적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소장 언급해 주셨는데 공소장 변경 문제 현재 뭐 백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저녁 때까지 답변을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대검 공안부에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고요. 사실 이 특별수사팀이 어렵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특히 공안부가 이를 다시 판단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저는 어차피 법원이 30일 날 이걸 판단한다고 했을 게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팀장의 주장에 대해서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닌 항명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조직의 체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항명이라는 것은 부당한 지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부사치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당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거고 본인들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 진실을 밝히려고 어떤 걸 수사했다. 그래서 그게 항명이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내부 고발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그런 측면과 뭐 동일하지 못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검찰 내부의 검검 갈등의 양상, 이 검찰 개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사실 검찰 개혁의 문제를 법사위에 있으면 계속 논의했는데 지금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검찰 개혁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수사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소식을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바꾸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이 발단 자체가 검찰한테 스스로 수사권을 맡기지 않고 위부의 압력이 행사됐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의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 뭔가를 바꾼다는 거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뭐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수사권이 독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검찰만이
독립적으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한 분배 부분, 그 다음에 검사 동일체 원칙의 해체,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트위터 등에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의 의혹을 살만한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새로운 증거를 좀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내놓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이 내용은 저희가 뭐 새로운 증거를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입수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 그 특별수사팀에서 추가로 범죄 사실을 밝혀낸 내용입니다. 이 트위터 상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글을 55,689건을 유포시켰다는 거거든요. 먼저 본 지난 6월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기소할 당시에 인터넷 댓글이 1970개, 찬반 투표가 1712개인 게 비춰보면 15.1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터넷 여론의 추세가 댓글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규모와 파급 효과와 인해서 엄청난 것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 욕설, 허위사실, 지역감정 조장, 야당 후보 종북몰이, 박근혜 후보 천양 일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를 무한 리트윗한 게 있어요. 이것은 대선 개입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 대책반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하더라도 이 후원 계좌 홍보하는 것이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북 시민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 또 국감에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선을 불복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발이 저리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대선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대선 무효투쟁을 하겠다 하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발이 저린가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혁해서 다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보장을 하라는 것이지 대선에 불복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 불복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 입장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진실을 분들이 분명히 밝히고요. 그래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또 이에 관여된 사람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네, 대통령의 사과, 이전 사과는 사과라고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상황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금 뭐 15배 정도의 많은 또 게시글이 실렸다는 것이 나와 있고 오늘 또 그 수사팀장의 얘기해 보면 또 추가로 기술 것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볼 때는 이제 이 정도에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사과하고 마무리 짓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감 한 2주 남았죠? 예. 2주 내에 혹시 이 문제가 제대로 좀 정리 안 되면은 뭐 국감을 그만둔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요? 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법무부의 종합 감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실 여부를 밝히는 데 더 총력을 다하고 그 뒤에 어떠하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원내대표단이라든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열어놓고 있는 뜻인가요? 뭐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그 대책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입장을 밝히실 건지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면면을 보니까 당연직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그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보고서는 이 공정성을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추천돼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추천된다고 하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사실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을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아서 추후에 새누리당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검찰 독립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8719님입니다. 검찰 독립에 대한 저의 생각은 노입니다. 독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청와대 보좌진 등 고위공직자부터 정신이 맑게 될 때 비로소 예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0030님입니다. 독립은 무슨 독립인가요? 검찰 스스로 독립해 나가야죠. 8435님은요. 글쎄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검찰 내부 갈등이 걱정스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그리고 라디오 앱 예스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7시 한 8분쯤에 3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